안녕하십니까. 독수덕후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은 배당 요구 하지 않으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권리를 먼저 지켜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다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경매 물건을 이렇게 보면서 매물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1980년도대에 나쁜 집주인들 많아가지고는 소액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못 받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근저당보다 약한 배당 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약해가지고는 다 받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나라에서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1984년도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주택법에 이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강력한 권리를 줘갖고 이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가 보호를 하자 이런 입장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어떤 집을 들어갈 때 내가 이 정도는 들어가도 되겠구나, 만약에 대출이 있더라도 이 정도는 내가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대출이 없는 집을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면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내가 거기 살고 있으면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내가 거기 살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배당 순위가 올라가지만 최우선 소액 임차인 변제권 같은 경우에는 최고 1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갖추고 있어야지 배당을 받을 때 최우선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를 당한 집이 있다. 그러면 경매 거기에서 법원에서 날라와요. 이렇게 배당 종료일까지 이렇게 신고를 하라고 날라오는데, 배당 종료일은 뭐냐 하면 만약에 여기 이 집에 만약에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채권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기간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기간 안에 신청을 안 한다, 그럼 소멸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당하더라도 근저당보다 먼저 그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경매를 당해가지고는 집에서 법원에서 날라온 서류가 있다, 그럼 배당 종교일을 맞춰가지고 빨리 신고를 해야 돼요. 종교일 안에 신고를 해야지 꼭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띄워보면 근저당이라는 게 잡혀져 있는 게 있어요. 그 근저당이 잡혀져 있는 걸 보시고 그 날짜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1일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까지의 보증금에 3,700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광역시 부산이다, 그렇게 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까지 보증금에 2천만 원까지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날짜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뒤에 영상으로 남겨놓을 거예요. 거기에 출처는 어떤 거냐면 굿 옥션이라고 법원 경림배 사이트예요. 제가 보는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사진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걸 보고선 그 날짜에 그 지역에 내가 이 날짜에 근저당 날짜에 그 지역에 있다 그러면 이 정도 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제가 법을 뭐 잘 알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필요한 법은 꼭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법을 가지고 뭐 밥벌이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알 수 있는 권리를 만약에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손해는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는 게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다른 주제가 있으면 제가 다른
정보가 있으면 그것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자주 와서 이런 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에 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소액 임차인 치유손 변제 받을 수 없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